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자폭 드론과 새로운 전장의 모습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이 작은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값싼 드론이 수억 원짜리 첨단 전차를 파괴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거든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달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국 M1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 31대 중 5대가 파괴됐다고 해요. 이 전차들이 실전에 투입된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죠. 여러분, 잠깐 이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M1 에이브럼스 전차 한 대의 가격이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3억 원이에요. 반면에 이를 파괴한 드론의 제작 비용은 고작 500달러, 약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무려 200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전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켄 카사포글루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방식으로 현대전의 본질을 다시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와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드론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롭 드론과 비슷하게 생겼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란쳇 드론을 닮았습니다. 이 드론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하롭 스타일의 드론은 적의 레이더를 파괴하는 데 특화된 드론이에요. 삼각형 모양의 날개를 가진 이 드론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이더를 표적으로 삼아 그대로 돌진해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이런 유형의 드론은 적의 눈을 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롭 드론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IAI 하피의 대형 버전으로 지상, 해상, 그리고 항공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롭은 두 가지 작동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안티 레이더 모드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 광학 센서를 이용한 원격 조종 모드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적이 레이더를 꺼두어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하롭의 효과는 2020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S-300 방공 시스템이 하피의 공격으로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란쳇 드론은 좀 더 다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적의 장비나 병력을 공격하는 데 활용되며 십자 모양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란쳇의 강점은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란쳇의 효과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 11월 영국 국방부는 란쳇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한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무기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전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도 러시아가 란쳇을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드론들이 한국군의 천궁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다기능 레이더와 비슷한 표적, 그리고 K2 전차를 모사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최신 무기 체계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천궁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K2 전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천궁은 우리 군의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로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이 시스템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K2 전차는 우리 군의 최신의 주력 전차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입니다. 북한이 이런 핵심 전력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럼 북한이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2014년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중국산 UV-10이었다고 해요. 이 무인기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플라이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가 제조했고 여러 중간 상인을 거쳐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무인기는 레드차이나 지오시스템이란 회사가 넘겨받았고 이후 자오더웬이란 사람이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종시안이란 사람이 자오더웬에게서 7대를 구매했다고 해요. 이를 근거로 전문가 패널은 7대의 UV-10이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중간업자에 의존해 상업용품을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자폭 드론 5대를 선물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선물 교환이 아닌 군사 기술 협력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노획한 서방 무기 중 일부를 이란에 제공하고 이란은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과도 비슷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군사 기술 교류 네트워크가 북한의 드론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폴란드산 자폭 드론인 워메이트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수백 대의 워메이트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해요. 워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성능이 실전 검증된 무기체계입니다. 대당 가격은 약 수천만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104억 원에 달하는 러시아의 레이더 시스템을 파괴한 사례가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메이트의 성능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고 속도가 시속 150km이고 30km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발사하면 개성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무게는 5.7kg으로 매우 가볍죠. 신생아 2명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립과 운영이 매우 간단하다는 거예요. 2인 1조로 운영하며 별도의 공구 없이 1인이 조립할 수 있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 발사됩니다. 이런 특성은 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탄두 종류도 다양해서 고폭탄, 대전차고 폭탄, 열압력탄 등을 상황에 맞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차고 폭탄은 수십 짐의 강판도 관통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상당하죠. 이는 현대 전장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워메이트 도입은 폴란드와의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은 폴란드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약 28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어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폴란드 드론을 들여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지난 7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폴란드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4박 6일 동안 바르샤바 등지에서 폴란드산 드론의 시연을 참관하고 운용부대와 제작사를 방문했어요. 이는 우리 군이 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워메이트를 제작하는 WB 일렉트로닉스사는 1997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폴란드 내 군용 드론 생산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워메이트 외에도 정찰용 드론인 플라이아이와 FTO 등 다양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런 자폭 드론의 도입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드론들이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하여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하거나 지휘부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전 능력이 검증된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는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타격해 미사일 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휘부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자폭형 무인기를 대거 확보해 둔다는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자폭 드론 개발을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외교적 소통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이 내민 올리브 가지를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이더 대변인이 다른 곳에서는 일방향 공격 드론으로 불리는데 북한은 그것을 자살 드론으로 밝힌 것은 흥미롭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같은 무기 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자폭 드론이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더 비싼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싸우느냐가 관건이 된 거죠. 이는 우리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래식 무기 도입보다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은 현재 약 8,000대 안팎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자폭형 무인기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참수작전무대로 알려진 육군 특수임무여단에 배치된 이스라엘산 로테멜과 공군의 하피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산 워메이트의 도입은 우리 군의 전력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무기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의 도입에는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의 플라이아이 드론은 수풀이 우거진 평지 위주의 지형 특성상 글라이딩 방식으로 착륙이 가능하지만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의 안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런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 개념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입니다. 앞으로는 드론 조종 기술이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군 교육 훈련 체계의 변화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폭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적의 자폭 드론 공격에 대비한 탐지 및 요격 시스템, 전자전 능력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민간 분야에서의 드론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배달, 농업,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드론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테러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과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앞으로 이 자폭 드론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게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군사 전략가라면 이런 새로운 무기 체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방어할 건가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